안녕하세요. 복명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체육 관련 진로 수업, 오늘은 2번 체육과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고, 2시간 연속이죠? 이 다음 시간은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끝났고 고등학교 원서도 이제 작성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야,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보지도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클릭해놓고 이제 게임하거나 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좀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 중인데, 이번에는 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번에 선수로서 어떻게 이제 했는지 잠깐 봤었죠? 예,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체육과 교육, 또 이런 테크트리가 있었죠. 교수님이 된다던가 체육교사 혹은 특수체육교사 혹은 체육 지도사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체육과 과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체육 과학에 관련돼서 다룰 영화들이 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머니볼이라는 영화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스포츠 과학, 체육 과학 쪽에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쪽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고 그 영상 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 과학 혹은 이제 최근에는 스포츠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술이나 한국 선수들이 체격적으로 이제 뭐 서구의 어떤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기술도 기술이고 체격 조건도 되게 상대적으로 좀 왜소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구기 운동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되게 농락당하듯이, 선생님도 옛날에 막 기억나는 게 98년 월드컵인가? 프랑스 월드컵일 거예요. 그때 이제 네덜란드랑 붙었었는데, 그때 막 뭐 아스날 팬들은 조금 알 수 있는 뭐 베르캄프니, 뭐 그때 당시에 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뭐 클로이베르트, 반브론크호스트, 뭐 막 되게 내노라는 선수들한테 5대 0으로 졌죠. 지금 한국이 뭐 네덜란드랑 한다 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디 나라랑 해서도 사실 5대 0으로 막 지는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닌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 시절 보면은 막 정신력 되게 강조하고 헝그리 정신 막 이런 거 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냐면은, 연습이나 이런 거 훈련 같은 거를 뭔가 과학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못하고 주먹 구구식으로 막 한 거죠. 많이 하면 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면 효과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의미도 없는데 이것저것 막 힘든 거 위주로 시키고, 선수들이 힘들어하면 막 그 지도자들이 되게 보람차고 착각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과학 쪽에 관련된 이제 연구원들이 되게 이제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뭘 할까요?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연구원들은 이제 연구를 하는데, 뭘 연구를 보통 많이 하냐, 이제 뭐 분석관도 사실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 지원을 해주고, 심리 지원, 이렇게 하고 기술 지원, 대표적으로 뭐 체력 훈련 지원.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체계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좀 중요시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분석관인데, 연구원이랑 조금은 다르죠. 연구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과학적인 분야라고 더 볼 수 있어요. 과학적인, 진짜 이제 뭐 보통 과학은 실험을 설계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하는 쪽,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보통 변수라고 하죠. 변수. 뭐 어떤 변수를 통제하고 어떤 변수를 이제 근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쪽이 이제 많고, 그 다음에 분석관은 말 그대로 현상을 분석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특정 선수의 어떤 그 기술적인 면이나 체력적인 이런 면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기술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전략이죠. 그렇게 하고 상대방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의 뭐 이렇게 뭐 습관, 패턴 뭐 이런 거 많이 보겠죠. 뭐 이런 것들을 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손흥민이 헛다리 짚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인데, 패턴 혹은 뭐 확률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헛다리 짚기를 하고 왼쪽으로 90% 갔다, 헛다리 짚기 오른발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는 10% 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가장 그걸로 상대팀을 분석하거나 우리 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쪽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선수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것들로 이제 통계도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데, 스포츠과학에서 가장 이제 저기 하는 게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뭐라느냐, 그 태능 선수촌에 있는 그 선수들의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 쪽도 좋아하고 스포츠 쪽도 좋아한다. 그러면 관련 업 쪽에서 일하면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기왕 연구를 하는데 내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 그럼 이제 스포츠 연구 쪽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각종 그 스포츠 팀별로 이런 분석관을 두죠. 이런 분석관 쪽으로도 진로를 이제 선택해서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학교별로 찾아보면 스포츠 과학과라는 것이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 쪽이랑 과학 그 연구 방법론적인 거를 이제 많이 배우고, 여기도 어느 정도 실기하고 이론을 이제 같이 보는 과도 있고, 스포츠 과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기는 내가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론 쪽으로만 보고 뽑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또 진로도 있구나,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선생님이 연결해서 그 스포츠 분석으로 할 수 있는, 분석관이 할 수 있는, 그 축구로 따지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야구팀의 어떤 경영진의 어떤 그 고뇌가 있는 작품, 머니볼이라는 작품인데, 그거 한번 예고편 이렇게 영상 올라온 거 2개 한번 보고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세계 최고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곳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이끄는 단장 빌리 빈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단에 돈이 없다는 점이었죠. 거대 구단들이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오클랜드의 에이스를 하나둘 빼가기 시작하자 빌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 끌어올릴 영화는 야구의 개념을 바꿔버린 한 남자의 고독한 승부를 다룬 영화 머니볼입니다. 팀의 에이스 3명이 한꺼번에 타팀으로 이적하자 오클랜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단장은 스카우트를 모아놓고 에이스를 대신할 새로운 유망주를 찾아보려 하지만 그들이 늘어놓는 소리는 잡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 모인 스카우트들은 선수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소위 야구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야구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이 압축되어 녹아 있습니다. Throws the club head at the ball, and when he connects, he drives it. It pops off the bat. You can hear it all over the ballpark. 보청기를 낀 사람이 경쾌한 파열음을 운운하는 장면에서는 구시대 스카우트들을 향한 노골적인 조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빌리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방문했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의 모든 결정을 어느 뚱보 청년이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Who are you? 뚱보 청년의 이름은 피터 브랜드. 빌리는 그에게서 야구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There is an epidemic failure within the game to understand what is really happening. Baseball thinking is medieval. They are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Your goal shouldn't be to buy players. Your goal should be to buy wins. And in order to buy wins, you need to buy runs. 피터 브랜드는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야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야구의 본질을 이야기했고 경험과 직관 대신에 통계와 수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빌리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죠. 두 번째 스카우팅 회의 시간, 빌리와 피터는 스카우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선사합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결함이 존재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겠다고 하죠. 주위의 방해 속에서 빌리와 피터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리그 꼴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감독은 승리할 생각 대신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었고 팀은 패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Get down. Is losing fun? Is losing fun? No. That's what losing sounds like. 빌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팀 분위기를 망치는 제레미를 방출하고 거기에 더해 팀의 에이스인 페냐까지 내보내기로 하죠. 자신들이 점 찍었던 해티버그를 내보내기 위해서요. Good news is, we want you at first. Okay, well, I've only ever played catcher. Scott, you're not a catcher anymore. That's right. It's not that hard, Scott. Tell him, Wash. It's incredibly hard. Hey, anything worth doing is, and we're going to teach you. This is a contract to play ball for the Oakland A's. Discuss with your wife. Let us know. 만약 이 결정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빌리는 꼼짝없이 해고당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신있게 밀어붙였죠. 왜냐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e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is, do you believe in this thing or not? I do. It's a problem you think we need to explain ourselves. Don't. To anyone. 빌리와 피터는 선수들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기존 방식이 아니라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조언하죠. 오클랜드는 승수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9연승을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연승 기록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빌리빈에게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기를 관람하면 패배한다고 생각했죠. 통계와 수치를 근거로 하는 머니볼 이론을 실전에 도입했음에도 그는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연승을 앞둔 2002년 9월 4일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를 보러 오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11대 0으로 앞서 나가던 오클랜드가 11대 11 동점 상황까지 쫓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클랜드는 승리를 거두고 20연승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빌리빈의 머니볼 이론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머니볼은 야구의 통계적 사고를 접목한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구의 틀을 깨버린 혁명적인 발상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이를 믿고 끝까지 끌고 온 두 사나이의 신념이야말로 이 영화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